네, 이번 시간에는 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문제 1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기술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인력 보강, 야근이나 휴일 근무 수행 등 자원을 추가해서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일정 기간을 단축하는 기법이 첫 번째이고,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이지만 단계를 동시에 수행해서 일정 기간을 단축하는 기법이 두 번째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한 그런 답을 기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정 관리, 프로젝트 관리에서 일정 관리에 대한 절차는 첫 번째는 WBS를 작성하는 거죠. WBS는 Work Breakdown Structure. 작업을 해야 될 목록들을 작성을 하고 각각에 대한 활동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정의를 하고 그 순서를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대한 활동에 대한 자원을 산정하고 그리고 자원에 대한 기간, 투입 기간을 산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일정 개발하고 일정을 통제하는 게 일정 관리 프로세스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원을 산정하고 진행을 해도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일정이 지연되는 걸 단축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클래싱, 패스트 트래킹, what if 시나리오, 리소스 레벨링 이런 네 가지의 기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클래싱의 경우에는 자원의 크리티컬 패스, 가장 롱기스트 패스죠. 전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크리티컬 패스 상의 자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일정을 단축하는 기법이 클래싱이 되는 겁니다.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 기간이나 크리티컬 패스가 변경되기 때문에 자원을 한 단씩 투입을 해서 그 크리티컬 패스를 줄여가는 그런 방식이 클래싱이다. 근데 클래싱을 하게 되면 이 비용을 그러니까 사람이 더 추가된다는 건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패스트 트래킹입니다. 패스트 트래킹은 작업 간의 관계, 로지컬 릴레이션, 작업들에 대한 디펜던시를 조정을 해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들을 병행 추진,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거를 같이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간을 단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간이 단축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풋이 되는 것들이 같이 수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재작업이 발생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what if 시나리오입니다.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그래서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팩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what if 시나리오다. 마지막으로 리소스 레벨링입니다. 리소스 레벨링은 이 그래프와 같은 거죠. 자원의 과부하가 된 이런 액티비티를 쪼개서 다른 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의 한계점을 넘는 경우에 거기에 액티비티를 조정을 해서 그래서 어떤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리소스 레벨링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죠? 인력 보강, 야근이나 휴일 근무나 이런 걸 자원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아까 자원을 추가하는 기법이 뭐였죠? 그렇죠? 패스트 트래킹이었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그죠? 하나를 끝나면 그 다음 수행을 하는데 지금은 동시에 즉 병행으로 처리한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병행으로 처리하는 게 뭐였죠? 자원을 추가하는 게 클래싱이었고 병행으로 처리하는 게 패스트 트래킹이었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클래싱, 공정압축법, 그 다음에 병행으로 처리하는 공정에 대한 중첩 단축법인 패스트 트래킹이 두 번째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기술하시오.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조직 구조는 1, 2, 3으로 나눌 수 있다. 1은
기업의 전통적인 조직으로 각 업무나 기능별로 조직이 구성되고 다른 조직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이 프로젝트 관리자 PM이라고 하죠. PM. 이 PM이 전체 권한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 구조다. 세 번째는 1과 2의 복합적인 이걸 두 개를 섞은 거라고 그랬죠. 섞은 게 세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1, 2, 3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인가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PM, BOK에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능 조직, 두 번째는 프로젝트 조직, 세 번째는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기능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높고 업무 범위가 아주 명확하고요. 부서 내 의사소통 체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 부서 간 갈등이 많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 같은 경우는 PM이 이거를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신속한 의사소통과 보고체계가 단순해서 좋은 반면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기업 내는. 이때는 자원이 낭비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이 프로젝트 단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게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세 번째는 매트릭스, 이 두 개를 섞은 조직이고요. 회사 전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비를 공유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직도 공유되고 수평도 되는 그래서 좀 유연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 조직의 구성 체계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복수의 프로젝트 진행 시 지원이 부족할 수 있고 의사결정 리타임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조직을 한번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 조직 같은 경우는 여기에 DB 기능, 여기에 자바 개발 기능,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기능 이렇게 쪼개져 나눈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DBA들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개발자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하나가 시작이 되면 여기 사람을 추출해서 전체 프로젝트 코디네이션은 이 펑셔널 매니저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션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기능 조직, 펑셔널 조직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중심 조직이 뭐냐면 이 프로젝트 하나 런치할 때마다 이게 피지컬한 조직이 되는 겁니다. 조직이 되는 거고 요 안에 PM도 있고 PM 안에 DBA도 있고 개발자도 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게 프로젝트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단위로 의사결정하니까 프로젝트 의사결정이나 진행은 굉장히 빠른 방면에 예를 들어서 DBA가 여기에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떨어져 있으면 이 전문성도 떨어지게 되고 서로 교류가 떨어지겠죠. 이게 프로젝트 중심 조직이 되고 세 번째는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자 각각의 기능 단위의 조직이 쪼개져 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런치가 되면은 아까는 이 기능 매니저가 프로젝트를 관리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도 하나의 조직에서 차출이 되고 그 다음에 각 기능에 있는 사람도 차출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는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요 구성원들이 프로젝트 코디네이션 하는 이런 구조가 매트릭스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크고 그 다음에 전문화될수록 이런 매트릭스 체계가 유연하고 좋고요. 조직의 구조가 그냥 안정적이고 전자상거래와 같이 그렇게 딱 일정하게 떨어져 있으면 프로젝트 베이스 조직이 좋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조직 구조는 1, 2, 3이 있다. 기능 조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조직,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1은 기업의 전통적인 조직으로 각 업무나 기능별로 있으니까 기능 조직이 맞겠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관리자가 전체 조직을 담당하면 프로젝트 중심 조직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섞은 조직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매트릭스 조직. 두 개가 혼합된 매트릭스 조직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능 조직,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 조직, 마지막 매트릭스 조직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